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은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법과 노동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결국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공청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3월 임시국회의 성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2월 임시국회 평가와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 배지가 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중국으로 가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이 필리버스터 국면이 이제 진행된 임시국회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불과 한 20여일 전만 해도 국민들 중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아는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47년 만에 부활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소위 필리버스터 전국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참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무는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이 쌓여 있고 또 19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정말 19대 국회를 끝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2월 임시국회였습니다. 네, 자 원유철 원내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결국 본회의 열리지 못했고요. 또 이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민생 육자 회담 유야무야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새누리당은 그럼 내일 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일주일 전에요.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 회기가 4월 10일까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직 야당과 의사 일정에 관한 합의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날짜나 아니면 상임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로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회기는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뭐 총선 공천 전쟁 아닙니까? 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급한 것이 지금 한 1,500일 이상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하고 노동 관련 사법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론 보훈 관련 법안 11개 이게 사실 지난번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법사위가 갑자기 사내가 되는 바람에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무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무쟁점 법안 처리와 더불어서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참 공천이 진행 중이고 이제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선거일까지 4월 13일까지 그 기간만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는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급한 법률을 좀 처리하자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해 주신 중에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요즘에 대두됐는데요.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들 해킹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요. 그런데 이 더민주에서는 노동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또 이 악법으로 규정했어요. 저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자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합의가 먼저라면서 직권 상정은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테러 방지법 때처럼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또 직권 상정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때 그 테러의 가능성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일종의 비상 사태로 보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테러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만 사이버 테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오히려 직권 상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지난번 테러 방지법의 경우에
이것을 반대하면서 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그렇죠. 9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또 직권상정을 하면 야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면 중간에 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의장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실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자, 의원님 이 당내 문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새누리당 먼저 이 현재 공천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런 중에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 막말 파문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전에 계속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충돌해오고 있던 와중인데 막말 파문까지. 자, 새누리당 위기로 보십니까? 위기죠. 예, 뭐 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네. 특히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소위 얘기할 때 뭐 500표, 1000표씩 떨어지거든요. 표가. 예,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태를 잘 봉합을 하고 순조롭게 다시 공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해결이 되거나 뭐 최소한 봉합이라도 돼야 할 텐데 지금 김무성 당대표가 계속 이 사과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인데 이제 어제 오늘 언론에서 가장 좀 초미의 관심인 것은 그럼 윤상현 의원이 그 좀 막말을 했던 통화 상대자가 누구냐? 혹시 공관위원 아니냐? 또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 이제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래 가면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소위 김무성 대표를 공천을 탈락시켜서 소위 속과내고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총선을 당대표를 갑자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분을 당의 간판 인물로 내세워서 공천을 치른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를 조금 화가 나 있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막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상을 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게 그냥 술김에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천에 개입하려는 뭐 현실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난 이후에 도덕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고 계시지만 이게 취중에 화가 나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터져 나온 만큼 정확한 이제 이 진상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김 의원님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 이런 또 말을 인용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이 공인이라 이게 뭐 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터져 나와서 참 이제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클린 공천 지원단 거론도 나왔는데 조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클린 공천 지원단이나 아니면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그 클린 공천 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김혜선 의원님도 뭐 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했던 분이고 또 윤리위원회에도 여러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진상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밝혀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 당연히 그것은 뭐 정치적인 책임을 바로 지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녹음되는지를 모르고 제가 보기엔 은밀히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모르고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내용이 보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경위를 좀 밝히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상 조사가 우선이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통화 상대자가 혹여라도 이 공관위원이거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 밝혀지면 좀 큰일 아닙니까?
근데 공관위원 중에 글쎄요, 뭐 윤상현 의원이 형 내지는 형님으로 부르는 분이 네네. 너무 많아서 누군지 저도 네네. 짐작이 안 갑니다만 네. 공관위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공관위원 전체를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를 공관위에서 공천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살생부 파장이 있었죠. 또 이 네네. 여론조사 유출 파장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윤상현 의원의 또 막말 파장이 이제 이어지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정말 이 표가 뚝뚝 떨어진다. 아까 걱정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상조사 우선이고 뭐 마무리가 또 잘 명명백백하게 돼야겠습니다만 좀 네. 윤상현 의원의 사과도 그렇고요. 적극적인 행동이 더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불출마나 뭐 정계 은퇴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그 대목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거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정말 술김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허언을 한 것이라면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기는 조금 과하지 네. 않나 싶고요. 정말로 뭐 그런 시도를 현실적으로 했었다면 그것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네. 이게 계속 새누리당이 야당은 이런 내분을 일찍 겪고 당이 이미 깨지지 네,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다시 봉합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하는데 저희는 뒤늦게 시작해갖고 지금 선거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네.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수도권 의원입니다만 참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이쿠 하는 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 이게 수도권 지역 말고요, 의원님. 또 네, 원내 네.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요. 보니까 지금 공천 발표가 쭉 나오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탈락자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이 구미 의뢰에서 이 김태환 의원만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이제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과거 총선을 보면 현역 의원 교체율이 거의 50%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뭐 한 4분의 1 정도 공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현역 의원 탈락률이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치 개혁이냐 아니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옳은 것이냐는 각자의 의견마다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공천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4.13 총선을 거쳐서 국민들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지 또 20대 국회가 시작돼서 운영되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과연 소위 과거와 같은 물갈이가 더 정치개혁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상향식 공천이 정말로 개혁적이고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냐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민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